시장 한복판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두부를 파는 남자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할머니 손을 덥석 잡고 하나만 사시라고 셀카까지 같이 찍어가면서요. 어찌나 넉살이 좋은지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다 웃어요. 타고난 장사꾼이다. 저런 사람은 뭘 팔아도 팔겠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죠. 그런데 이 남자, 불과 몇 년 전까지 국경 너머에서 하루하루 굶어 죽지 않으려고 버티던 사람이었어요. 대체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강원도 홍천의 어느 장마당에서 시작됩니다. 남한 사람들하고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북한식 두부하고 두부밥을, 다른 한 팀은 북한식 순대를 만들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진짜 시장에 나가서 홍천 주민들한테 파는 거예요. 재밌는 건 돈을 적게 번 팀은 벌칙으로 밭에 뿌릴 소똥을 얻으러 가야 한다는 거였죠. 자, 여러분, 웃으면서 시작한 이 장사판이 말이에요. 뒤로 갈수록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시작부터가 재밌어요. 누가 북한 방송 아나운서 흉내를 내면서 동포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요. 그러더니 오늘 임무는 중앙당에서 내려온 명령이다. 장마당에 나가서 홍천 주민들에게 북한의 맛을 전하고 오시라요. 이러면서 분위기를 잡아요. 다들 깔깔 웃으면서 팀을 나누는데 여러분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이 웃음 속에 사실은 각자 지나온 진짜 장마당의 기억이 숨어 있었다는 걸요. 팀을 짜는데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한 사람을 두고 서로 우리 팀으로 데려가려고 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예전에 집에서 두부 만드는 일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두부라면 자신이 있다는 거죠. 옆에서는 그럼 넌 두부팀에서 절대 떠나지 마라 하면서 붙잡아요. 순대 쪽도 마찬가지예요. 찹쌀 순대는 내가 책임진다 하고 딱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허세로 하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다들 각자 살아오면서 몸으로 익힌 거였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첫째, 북한 장마당의 진짜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둘째, 이 사람들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장사를 잘하게 됐는지. 그리고 셋째, 그 재능이 사실은 어디서 온 건지 끝까지 보시면 아마 마지막엔 코끝이 좀 찡해지실 거예요. 이게 그냥 타고난 재능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먼저 이분들이 만드는 음식부터 보실게요. 두부밥이라는 게 있어요. 남한에서는 좀 낯설죠. 두부를 붙여서 그 안에 살짝 갈라서 주머니처럼 만들고 거기다 참기름하고 깨로 간을 한 밥을 꼭 채워 넣어요. 그 다음에 매콤한 양념장을 겉에 싹 발라서 손에 들고 먹는 거죠. 삼각형으로 널쩍하게 생긴 게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워요. 이걸 만들던 한 분이 이렇게 말해요. 북한에서는 이게 장마당에서 파는 대중 음식이었다고요. 배고플 때 하나 사 먹으면 그렇게 맛있었다고.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덧붙여요. 그때 배고플 때 먹던 맛이라 지금도 가끔 그게 먹고 싶다고요. 웃으면서 하는 말인데 듣는 사람 마음이 좀 그래요. 두부를 만들 때도 남한하고 말이 좀 달라요. 두부를 단단하게 굳혀주는 소금물을 남한에서는 간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걸 소술이라고 부른대요. 소술.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그랬어요. 같은 두부 하나를 만드는데도 부르는 이름부터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아까 말한 그 북한 방송 흉내 콘셉트로 흘러가요. 사회를 보는 분이 자꾸 남한 동무들 소술 참 생소하시죠 하면서 능청스럽게 설명을 붙여요. 그러다 남한에서 온 분이 소술을 곧잘 만들어내니까 우리 동무소술도 만들 줄 알고 아주 똑똑하구만요 하고 칭찬까지 해요. 이 장난스러운 말투 덕분에 자칫 무거워질 수도 있는 이야기가 내내 따뜻하고 유쾌하게 흘러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두부를 만들고 순대를 빚는 이 손들이 말이에요. 대체 어떤 세월을 지나서 여기까지 온 건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좀 먹먹해집니다. 근데 이 음식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만드는 게 훨씬 까다로워요. 두부부터가 그래요. 콩을 맷돌에 가는데 물 한 숟가락에 콩 한 숟가락 이 비율을 맞춰가면서 갈아야 제대로 돌아가요. 작은 체구의 한 분이 맷돌을 돌리는데 어찌나 야무지게 돌리는지 옆에서 다들 놀라요. 저 작은 몸에서 저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다 갈고 나면 이걸 뜨거운 물을 부어가면서 짜야 해요. 손이 될 것 같은데도 계속 짜야 하니까 나중엔 손 감각이 없어진대요. 그렇게 콩물을 다 받아내고 아까 말한 소술, 그 소금물을 딱 넣어주면 그제서야 몽글몽글 두부가 엉기기 시작해요. 그 순간을 보면서 다들 대박이다 대박이다 그래요. 신기한 거죠. 그렇게 고생을 해서 두부를 만들었는데 정작 나온 양을 보고 다들 놀라요. 이게 딱 두 판밖에 안 나와요. 그 많은 콩을 갈고 짜고 손 다 데워가면서 만들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두부 한 모가 그냥 뚝딱 나오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걸 직접 겪어보고 나서야 한 분이 그래요.
예전에 엄마 아빠가 아침마다 콩을 갈아서 두부를 만들어주던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이제 알겠다고요. 두부 만드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다고 한 분이 웃으면서 그래요. 그런데 곧바로 이렇게 덧붙여요. 그래도 후회는 안 된다고, 힘들어도 직접 해보길 잘했다고요. 저는 그 짧은 말 속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모진 세월을 버텨왔는지가 살짝 비치는 것 같았어요. 순대는 더해요. 남한 순대하고 다르게 진짜 창자를 직접 손질하고 거기다 피하고 찹쌀하고 채소를 넣어서 채워요. 찹쌀이 들어가서 찹쌀 순대라고 부른대요.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음식이에요. 게다가 공기를 잘 빼줘야 한다고 한 분이 옆에서 계속 챙겨요. 덜 익었을 때 공기를 빼면 피가 다 빠져서 순대가 쭈글쭈글해지고 맛이 없어진다고요. 여러분, 이런 건 진짜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재밌는 건 남한에서 온 분들은 이 과정이 낯설어요. 순대에 넣을 피를 처음 만져보는 분은 나 이런 거 이렇게 본 적 없다고 살짝 놀라요. 그런데 또 간을 볼 때는 이런 말이 나와요. 아무한테나 간 봐달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원래 간 봐달라는 건 좋은 사람한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사람 사이에 정 같은 게 묻어나더라고요. 만드는 내내 분위기는 또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한 분이 순대에 넣을 피를 만지면서 갑자기 신청곡을 받아요. 그러더니 아는 영어 노래가 이것밖에 없다면서 징글벨을 부르기 시작해요. 옆에서 누가 그래요? 지금 여기 무슨 살인사건 현장 같은데 노래는 왜 이렇게 행복하냐고요. 다들 빵 터져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거든요. 나는 음식 만들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여러분, 저는 이 짧은 말이 참 오래 남았어요. 중간에 이런 장면도 있어요. 한 분이 흑설탕을 꺼내면서 이거 일주일에 한 숟가락씩 먹으면 피가 잘 돈다고, 백설탕은 안 그런데 흑설탕은 그렇다고 아주 진지하게 설명을 해요. 옆에서 진짜냐고 물으니까 사실 우리 동네 언니한테서 들었다고 해맑게 웃어요. 별거 아닌 장면 같죠? 그런데 저는 이런 소소한 생활 지식들이 다 그 장마당에서 그 골목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뭉클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북한에서는 딸을 시집 보낼 때 두부를 짜고 남은 그 물로 딸을 목욕시킨대요. 그 물로 머리도 감기고 세수도 시키고요. 그러면 피부가 매끈매끈해진다고 그렇게 곱게 씻겨서 시집을 보낸다는 거예요. 두부 하나에도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또 북한 어린이집에서는 이 콩물, 그러니까 두유를 아이들 영양 간식으로 준다고 해요. 그 말을 하는 표정이 참 따뜻했어요.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그 힘, 손끝에 밴 그 솜씨, 여러분 이게 그냥 요리 실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음식을, 특히 장마당 음식을 잘 아는 걸까요? 그 이유를 들으면 웃고 있다가 다들 조용해집니다. 한 분이 담담하게 자기 이야기를 꺼내요. 어릴 때 10년을 꽃제비로 살았다고요. 여러분, 꽃제비가 뭔지 아세요? 부모도 집도 없이 길에서 떠돌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그렇게 불러요. 그 10년을 이분은 장마당에서 버텼어요. 장마당이 아니었으면 굶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해요. 시장에서 국밥 파는 사람들, 특히 순대국 파는 아주머니들 옆에 붙어 있었대요. 불도 대신 떼주고 물도 길어다 주고 손님들 다 먹고 난 빈 그릇을 머리에 이고 그 아주머니 집까지 갖다 주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돈은 못 받았어요. 대신 그 집 솥에 남은 국물, 그거라도 얻어먹으면서 하루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대국집 아주머니가 어느 날 일을 끝내고 퇴근하면서 이 아이한테 그랬대요. 다른 데 가서 헤매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순대나 같이 만들자고요. 그렇게 해서 이분은 찹쌀순대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살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취미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그냥 살아남으려고요. 생각해보면 참 뭉클해요. 그 낯선 순대국집 아주머니가 무심코 건넨 작은 호의 하나가 이 아이한테는 평생 먹고 살 기술이 된 거잖아요. 밥 한 그릇, 국물 한 모금 나눠준 그 마음이 결국 한 사람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냥 음식 이야기로 안 들리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살린 이야기로 들려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리를 배우는 건 대개 취미나 관심이잖아요. 오늘 뭐 맛있는 거 해 먹어볼까? 이런 마음으로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요리는 그날 하루를 버티느냐 마느냐가 걸린 문제였어요. 순대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서 파느냐 못 파느냐. 그게 그날 밥을 먹느냐 굶느냐를 갈랐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손끝에는 우리가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게 하나 배어 있어요. 절박함이요.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어떻게든 팔아내는 감각. 배가 고파본 사람만 아는 그 지독한 감각이요. 이게 한번 몸에 새겨지면 세월이 지나고 사는 나라가 바뀌어도 잘 안 지워져요.
여러분, 그게 오늘 이 시장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손끝이 드디어 진짜 시장으로 나갑니다. 이번엔 굶주림 때문이 아니라 웃으면서요. 밤새 열심히 만든 순대하고 두부를 들고 홍천장마당에 자리를 펴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순대 하나 주세요. 두부 여기도요. 줄이 늘어서기 시작하는데 만들어 온 게 순식간에 동나요. 결국 이렇게 외치게 돼요. 죄송해요. 순대가 다 떨어졌어요. 매진이라고요? 가격도 비싸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에 1,000원. 그렇게 소박하게 파는데도 어찌나 사람들이 몰리는지 몰라요. 옆 가게보다 우리 쪽에 손님이 더 많다면서 다들 신이 나요. 우리가 인기가 많아서 여기 다 몰린 거라고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면서요. 그 표정들이 참 밝았어요. 팔린다는 것, 누군가 내 걸 원한다는 것. 이 사람들한테 그건 단순한 매출이 아니라 인정받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아까 그 노래 부르던 남자가 진가를 발휘해요. 이분은 그냥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지나가는 할머니를 붙잡고 하나만 사시라고 맛있게 드시라고 넉살 좋게 말을 걸어요. 사진만 찍고 가려는 사람한테는 그러지 말고 뭐 하나만 사시라고 웃으면서 밀어붙여요. 심지어 셀카까지 같이 찍어드려요. 하나, 둘, 셋 하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악권이 이거예요. 자기네 팀 물건을 다 팔고 나니까 이 사람이 옆에서 장사하던 다른 상인을 도와주기 시작해요. 왜냐면 자기네가 손님을 다 데려가는 바람에 그 옆 상인은 하나도 못 팔았거든요. 그게 미안했던 거죠. 그래서 그 집 더덕이랑 도라지 두부를 대신 팔아줘요. 12,000원짜리 더덕을 척척 팔아내는데 옆에서 보던 사람이 저 형 진짜 사나이라고 감탄을 해요. 장사를 하면서 이런 말도 나와요. 빨리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결국 나중에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웬만한 장사 고수가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건 경영학 책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진짜 시장 바닥에서 하루하루 몸으로 익힌 감각에서 나온 말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형님은 대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냐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웃으면서 그래요. 용기가 뭐 있어요? 그냥 어떻게든 파는 거죠. 팔려고 하면 뭘 못 팔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팔려고 하면 뭘 못 파냐는 말. 이게 그냥 넉살 좋은 사람의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안 팔면 안 됐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날 그 시장에서 홍천 주민들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만든 두부하고 순대에 줄을 서서 맛있다고 사가는 그 장면. 남과 북이 그렇게 한 시장 안에서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그림이 참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홍천의 평범한 어르신들이 난생 처음 보는 북한식 두부밥하고 찹쌀순대 앞에 줄을 서요. 맛있다고 하나 더 달라고요.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든 사람들은 몇 년 전만 해도 저 강 건너에서 살던 분들이에요. 정치도 체제도 다 떠나서 그냥 한 접시의 음식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그렇게 만난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떤 거창한 행사보다 더 뭉클하게 느껴졌어요. 자, 그렇게 정신없이 팔고 나서 두 팀이 번 돈을 세어봅니다. 아까 말한 벌칙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돈을 세는 손들이 어찌나 진지한지 몰라요. 한 장 한 장 세면서 웃다가 헷갈려서 다시 세고요. 결국 한 팀이 이기고 진 팀은 약속대로 밭에 뿌릴 소똥을 얻으러 터덜터덜 떠나요. 웃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우스운 벌칙 하나에도 다들 진심으로 아쉬워하고 이긴 쪽은 진심으로 좋아해요. 그만큼 이 장사에 진짜로 몰입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죠. 이 사람들의 장사 수완, 그거 정말 타고난 재능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재능이라기보다 살아남으려고 온몸으로 익힌 감각이에요. 장마당에서 하루를 못 팔면 그날 굶어야 했던 사람들이요. 빈 그릇을 머리에 이고 언덕을 오르내리면서 국물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버티던 아이가요. 그 절박함이 몸에 그대로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만 서면 이 사람들은 저절로 움직여요. 어떻게든 사람을 웃기고 어떻게든 하나를 더 팔고 심지어 옆집 물건까지 팔아줘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이제는 안 팔아도 굶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감각은 남아서 이번엔 그게 웃음이 되고 노래가 됐어요. 굶주림의 기술이 여기서는 행복의 기술이 된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지독한 세월을 지나온 사람이 그걸 원망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저렇게 밝은 걸로 바꿔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그 장면 기억나세요? 시장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두부를 팔던 그 남자요. 이제는 그 노래가 좀 다르게 들리지 않으세요? 그건 그냥 흥이 나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어요. 한때는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던 사람이
이제는 살만해져서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부르는 노래였던 거예요. 같은 시장, 같은 노래인데 그 무게가 완전히 다른 거죠. 영상 끝에 한 분이 솔직하게 이런 말을 해요. 사실 이 장마당을 엄청 기대했다고요. 그런데 막상 경쟁이 붙으니까 승부욕이 생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오히려 좋았어요.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거잖아요. 장난처럼 시작했지만 파는 그 순간만큼은 다들 진짜였던 거예요. 그리고 장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자기들이 만든 순대하고 두부밥을 나눠 먹어요. 한 분이 그래요. 어렸을 때 고모가 해주던 순대랑 맛이 똑같다고요. 간장에 콕 찍어서 남과 북이 한 상에 둘러앉아 같이 먹는 그 장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으시죠?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이야말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결말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사람은 같이 만들고 같이 나눠 먹으면서 하나가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 뒤에는 화려한 이름 같은 거 없었어요. 그냥 살아남으려고 순대국집 심부름을 하던 아이, 딸을 두부물로 곱게 씻겨서 시집 보내던 어머니, 시장 바닥에서 노래를 부르며 하나라도 더 팔아보려던 사람, 그 평범한 손들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와서 오늘 우리 곁에서 두부를 만들고 순대를 빚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게 알아주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오늘도 그 손으로 자기 하루를, 자기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얼마 전까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랑 같은 시장에서 같은 말로 손님을 부르고 같이 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부 하나에, 그 찹쌀 순대 하나에 우리가 미처 모르던 인생이 통째로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다음에 어디선가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 음식 한 접시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 뭉클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시장에서 같이 웃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분이 낯선 땅에서 어떻게 자기만의 자리를 만들어갔는지 그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도 꼭 함께 해주세요. 다들 건강하시고요.